사이공 하늘 아래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뚜원이었다면은 미군이 자신의 나라를 폭격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저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군이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미군이 나라에 폭격을 하고 제초제를 뿌리는 행위를 보면 너무 우리나라가 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과 또 미군이 이제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나 맘대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네, 저도 굉장히 화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 나라에 갑자기 강대국들이 자기들 이념 차이로 자기네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이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폭격을 하고, 또 또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편을 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싶다, 이 정도로 굉장히 어 폭력적인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희 나라인데 그 공산주의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우리 나라를 폭격하고 공격하니 기분도 나쁘고 어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뚜원 같은 경우가 그 집안이 이렇게 형도 베트콩에 입대를 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뭐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자기 마을을 어쨌든 쳐들어오고 또 이웃을 죽이고 뭐 이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반감이 많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뚜원이 아니라 여기 히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좋은 어떤 입장, 자기를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뚜원의 입장이었다라면 뭐 이랬겠지만 뚜원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북한이 쳐들어왔다. 근데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때는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앞에 여러분이 했던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이전에 왜 미군이 오게 되었나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나라가 미군에게 폭격당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도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에 지원을 할 것인가요? 저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섭다고 다들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미군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제가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원 씨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군의 장비와 뭐 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어 베트남은 소련, 뭐 중국에서 이렇게 온 좀 구린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총을 그것도 열악하게 총알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사용했는 반면에 미군과 한국군은 M16 완전 최고 소총을 엄청 좋은 거 짱짱하게 여기 총알도 엄청 많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폭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위에서는 그 생화학 무기랑 이렇게 계속 폭탄이 떨어지는데 살 확률이 정말 희박하고 또 이 베트남군 전략이 보통 부비 트랩이나 아니면 가시 같은 걸 박아서 함정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아는데 제가 그런 손재주가 없어서 잘못하다가 그 부비 트랩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그렇게 민첩하거나 그렇게 손재주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제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 나갈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 승민 씨처럼 지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이기 때문이고, 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차이 없겠지만, 일단 조국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미군과 싸울지 이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베트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지점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 났거나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뭐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제가 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건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마땅한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저자가 쓴 입장 또는 보통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 주인공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흐름이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베트남은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이 사이공 하늘 아래라는 책도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진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베트남과 관련되어서 이 베트남 전쟁이 뭘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우리가 하고 그 나서 그 다음 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여? 네. 네,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야. 인도 차이나 반도.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있는 거를 한반도라 한반도. 반도가 뭐야? 화면이 한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삼면이 있는 바다로 곳이요. 둘러싸여 있는 거. 반면에 일본은 이제 우리가 섬이라고 섬. 대만 이런 타이완 이런 섬나라지 섬나라. 필리핀 섬나라. 온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것은 섬나라. 하지만 대륙과 붙어 있는 한 면은 대륙과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그 인도 차이나 반도야. 아주 크지.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태국도 있고 라오스는 아예 내륙가야. 바다가 없어 이 나라는. 그리고 어, 요 뭐 캄보디아도 있고, 캄보디아는 여기는 바다에 면하고 있지 이만큼만. 태국 태국도 여기 이만큼 바다에 면하고 있는 거고, 여기 말레이시아도 이 끝에만 이 반도에 있는 거고, 요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인데, 요 베트남이란 나라는 아주 길쭉한 나라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는 중국하고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하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까지, 여기 호치민시 여기까지 다 뭐라는 거야?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베트남이란 나라도 사실은 한때 분단되어 있었어. 물론 그 전에는 베트남이 독립적인 국가였고, 어, 여러분들 그 삼국지 혹시 읽었어? 네.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공명이 맹에게를 7번 사로잡다 뭐 이런 편이 있는 거 혹시 알아? 기억,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벌하러 와. 네. 그때가 이쪽이 베트남 쪽이야, 그쪽이. 어쨌든 그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나라야. 근데 이 베트남이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프랑스가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트남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웠잖아. 독립운동가들이. 어? 그런 것처럼 이 프랑스와 맞서 싸운 그런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프랑스 대신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와? 일본. 미국. 일본이 돼,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만 식민지 삼은 게 아니야. 일본이 여러 나라를 이 동남아시아 여기에 일본이 엄청난 세력권을 형성했었어. 그러면서 일본이 베트남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더란 얘기야. 그런데 일본이 이제 뭐 하게 돼? 패망하게 되잖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베트남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에 다시 누가 들어와? 프랑스.
프랑스가 여기 일본이 패망하고 나간 다음에 여기 우리 식민지였다면서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 근데 이때 이 프랑스가 다시 들어오는데 프랑스가 전부를 먹지는 못하고 이쪽 남부 지역을 프랑스가 먹은 거야.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 베트남은 일본과 싸우다가 독립운동하다가 다시 이제 프랑스를 뭐 하기 위해서 내몰기 위해서 다시 싸움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상적으로는 무슨 사상을 받아들였던 거야? 응? 베트남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거야. 어, 이해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베트남이 독립을 하면 무슨 국가로? 공산주의국. 공산주의 국가로 독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베트남 안에도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쪽 중국 공산화됐어. 뭐 이쪽 그 뭐야 소련 공산화됐어. 동유럽 공산화됐어.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자본주의 세력, 자기 편들의 세력이라는 부분들과 소련 입장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서로 격돌하게 된 어떤 그런 시기가 됐어. 그 전에는 독일, 일본 같은 그러한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어? 소련과 미국이 손을 잡았었어. 영국, 소련, 미국, 프랑스가 다 손을 잡았었어. 근데 그들의 공동의 적인 독일과 일본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 판도가 바뀐 거야. 뭐와 뭘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하고 서로 그 싸움 패턴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두 가지 입장.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이 인도차이나 반도가 연달아서 공산화될 거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연달아서 이렇게 공산화되었을 경우에 자기들 그 자본주의 세력이 위축될 것을 걱정한 미국이 또는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미국,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 전에는 식민지 국가를 상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면 이제 미국은 식민지를 삼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도 확보하고 자기들 물건도 뭐해? 팔 수 있고 그러한 그 자기들의 파트너를 원했다는 거야. 근데 이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리면 소련에게 넘어가고 공산주의화되면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아니하고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 걱정이 되었어. 어때? 미국의 걱정이 정당해 아니면 당연해 아니면 부당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에서 아까 요 남부 베트남 쪽을 누가 지원하게 돼? 프랑스 대신에 미국이 지원하게 돼.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북베트남 쪽에 이 사람 누구지? 그 지도자가 호 아저씨라 불리는 호치민? 호치민.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이 엄청난 그 지도자야, 지도자. 베트콩의 지도자야. 근데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공세를 퍼붓으니까 이 프랑스가 버티기 힘든 거야. 이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보다 베트콩들하고 싸우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승훈이가 준호이네 집에 가서 뭐를 좀 이렇게 뭐야 뺏어오려고 한 100만 원어치 뺏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준호이가 너무 막 그 승훈이한테 달려들어서 막 싸우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승훈이가 오히려 뭐해? 병원비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게 생겼어. 그럼 승훈이가 100만 원 그 뺏으려고 500만 원, 1000만 원 병원비 드리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거 현명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승훈이가 뭐해?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뭐 할게? 갈게. 하고 준원이 100만 원 준원이네 집에 100만 원 뭐 내가 뺏어 먹을 거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프랑스가. 그랬더니 지훈이가 그래? 그 100만 원어치 내가 먹을게. 라고 이제 뭐 한 거야? 승훈이 대신에 지훈이가 온 거야. 쉽게 말하면. 프랑스 대신에 누가 온 거야? 미국이 온 거야. 근데 미국이 여기 뭐 뺏어 먹으러 왔다라고 얘기 안 하지. 미국은 뭐라고 얘기해?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온 거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 모두가 다 반대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야. 베트남 안에도 자유민주주의 질서, 또는 자본주의 질서를 환영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일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미국이 뭐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등을 입은 그런 세력, 미군의 등을 입은 세력과 베트남 안에 또 요 원래 공산주의, 민족주의 어떤 그런 세력들과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군은 우리나라에 폭격했어 안 했어? 네? 미국이 미군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폭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했지. 네? 미군이 우리나라에 폭격 엄청나게 했지. 왜? 어, 그때 북한 땅이었으니까.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남한 쳐들어와가지고,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부산 빼놓고 다 차지했잖아. 이거 다시 미군이 와갖고 유엔군하고 미군이 와갖고 이거 다 차지하려니까 엄청나게 폭격을 많이 했던 거지. 어? 그래서 폭격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군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얘기야. 당시에. 심지어는 여기 대전 옆에 있지. 대전 옆에 뭐 골룡골이라는 데도 있고, 뭐 영동인가 거기 노근이라는 데 있고, 거기는 피난 가던 사람들을, 거기에 그 공산당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뭐 한 거야.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트남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일이 베트남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서도 있었다는 거야. 뭐, 우리나라 유교 전쟁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야, 그 일들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책에서의 시각과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책의 시각은 요 베트남 미국 편에 있던 사람의 시각이 아닌 누구의 시각? 이 하여튼, 베트콩과 베트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간 거야. 이해가? 네. 근데 네. 만약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아이가 나오지. 그 누구야? 그 반에 아빠가 그 미군 거기서 운전기사인가 뭔가 일한다는 아이 있지. 집이 있었지. 히엔? 네. 예. 그 히엔의 입장에서 이 얘기 썼다. 그럼 전혀 다르게 쓰겠지. 히엔의 입장이었으면 오히려 누가 베트콩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베트콩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야? 자기 친척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 잡아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원망스러워? 듣고, 베트콩 원망스럽겠지. 베트콩이라는 게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을 줄여서 베트콩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야. 지금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나라가 어디야?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 승훈아 자꾸 인터넷이 끊겨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한번 다시 나갔다 와야 돼. 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다른 친구들도 그래? 준호이하고 지훈이도? 아니요? 아니요. 승훈이네 집 사정이하고 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네, 승훈아. 네가 한번 나갔다 들어오든지 집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 데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갔다가 들어와.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특히 그 하마스가 지배하는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것과 지금 충돌, 뭐 전쟁 어떤 그런 상황들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팔레스타인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폭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뭐해? 지원해 주잖아. 지지해 주잖아. 이런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뭐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 떨어져서 지금 우리는 보기 때문에 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잘못이다. 왜 그 이스라엘 공격해서 잡아가냐. 근데 하마스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을 뭐 한 거야?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팔레스타인을 탄압하고 그렇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저항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남한과 북한 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호치민은 누구인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김정은. 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이야 뭐 지금 사람이고 응? 김일성이야 김일성. 아, 김일성이 누군지 알아? 네, 첫 네. 번째.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 그의 아들이 김정은 일. 아니 김정은이 네? 아니지 힐러리. 김정일 응. 그리고 그의 아들이 김정은 물론 이제 베트남하고 북한은 좀 달라. 베트남 호치민이 그 아들에게 넘겨주거나 그렇게 뭐 세습하지 않았어. 부자 세습하지 않았어. 부자 세습은 옛날 왕들 있을 때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력 물려주고 그랬지. 공산 뭐 북한 뭐 베트남이 무슨 호치민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 북한 사람들이 뭐야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뭐 이렇게 막 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엄청나게 김일성을 존경한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유교를 일으킨 아주 뭐 이렇게 분단을 시킨 뭐 심지어 뭐 철천지 온수다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김일성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북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현재 베트남은 호치민이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결국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뭐 한 거야? 그죠? 분단된 걸로 끝난 거야. 근데 베트남은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긴 거야? 베트남이 북베트남이 이겼어요. 승리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된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승자 호치민에 대해서 국가의 아버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쳐들어갖고 만약에 완전 우리나라 공산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김일성을 뭐로 생각해? 영웅으로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 현재 남한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김일성은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 통일했어. 그러면 그 당시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유엔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세 미군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 걸로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군이나 유엔군 나쁘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애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미군과 유엔군이 나쁘다고 그럴 거냐고. 미군과 유엔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공산당에 내가 뭐야 입당해갖고 내가 김일성 밑에 가서 내가 총칼 들고 싸우겠다고 그럴 거냐고 준원이랑 승훈이가 지훈이가 뭐야 싸우고 싶지만 난 겁이 많아서 난 싸우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지는 해요. 이럴 거냐고. 선생님이 지금 그 점을 묻고 싶은 거야. 어? 그 선생님이 그래서 뭐 싸우지 마라, 뭐 해라. 선생님이 어떤 입장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도대체 뭐에 관한 문제인 건가? 이 작가의 이런 시각이 과연 올바른 시각인가?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준원이 어떻게 예? 생각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야. 어, 우리나라에 북한이 뭐 민족해방전쟁 갖고 막 쳐들어왔어, 6.25 전쟁 때. 그리고 미군이 북한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왔어. 6.25 전쟁 때. 예. 그럼 너는 6.25 전쟁 때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야? 미국? 어? 유엔이랑 미국이 고마운 거? 유엔이야 미국이 고마웠고. 그럼 북한과 맞서 싸울 거야? 네. 그럼 넌 이 책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베트콩과 맞서 싸우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책에서 이 아버지, 형은 오늘날로 말하면 빨치산이에요, 빨치산. 지리산 빨치산이 된 거야. 북한군을 도와주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북한군을 도와서 북한군과 손잡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빨치산이 되는 거라고. 아까 준원이하고 승훈이는 빨치산이 되겠다라고 이 책에 따르면 빨치산에 대해서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준원이가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갖다 놓고 보니까 그러지 않고
국군에 지원해서 싸우겠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입장이 전혀 뭐 하게 된 거야? 180도 달라진 거란 얘기지. 왜 아까 이 책에서는 여기를 그 뭐야 베트콩을 입대해서 미군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지금은 뭐야 미군 유엔군과 함께 북한과 맞서 싸우겠다. 그 입장이 바뀌는 건 왜 바뀌는 거야, 준호나? 그 베트남 다른 나라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음, 우리나라로 입장을 바꿔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져서. 승훈이는? 저도 우리나라 입장을 바꿔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는? 음, 아무래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를 입장을 봤을 땐 당연히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겠지만, 음, 다른 나라, 그 당시 적국이었으니까 적국 입장으로 보면은, 당연히 침입해온, 우리, 여기, 공산주의 빨갱이들, 음,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당연히 음,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베트남을 베트남의 문제를 외세인 미국이 와서 개입해갖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세가 나쁜 거지. 아까의 그런 프레임 속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단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베트남 민족의 문제를 미국이 와가지고 끼어들어갖고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 틀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른 틀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런 이념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뭐 하는 거야? 얽혀 있는 거야. 그럼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부분들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건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장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어떤 쌤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입장을 가져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각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결과가 뭔지 이건 여러분이 각자 결정할 일이고. 지금 쌤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좀 가? 네. 어.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군과 베트남군의 미군과 베트콩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거를 전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오히려 이 주인공이 아예 그냥 미군은 싫어해. 아예. 근데 이 주인공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뭐 때문에 갈등해? 한국인 이 한국군 때문에 그래. 한국군 때문에. 이 한국군 때문에 근데 이 한국군 내에서도 다시 또 뭐가 문제가 또 있어. 한국군에서도 뭐한 군인가? 한국군이 여기서 두 종류의 한국군이 나오지. 하나는 도와주는? 어 자신들을 도와주는 의료 봉사도 하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또 뭐 그 아저씨는 그 또 개인적으로 뭐야 뭐 자기 동생 닮았다면서 친절하고 선물 주고 이러한 이러한 한국군이 나와. 또 한편에서는 어떤 한국군이 나와? 옆 동네를 막 어 폭격하고 했던. 자기 큰아버지 내 동네를 뭐 한 거야? 역, 어 학살한 몰살시킨 어? 그런 잔인한 한국군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어느 게 진짜야? 그걸 다, 둘 다 진짜야, 둘 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혼란을 느껴, 혼란을. 여기서는 미군이 착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아예 이 책에서는. 어? 그럼 미군은 다 나쁘기만 했을까? 아니, 베트남전에 가서? 아니야, 베트남전에 가서 미군 역시 뭐 뭐야 베트
미국에서 그랬어. 아니,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자유를 가서 싸워야 되느냐? 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하면서 베트남의 자유를 가서 싸워야 되느냐? 미군들,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 목숨인데. 그들은 왜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싸웠냐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요 부분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한국이잖아, 한국. 여러분이 한국민이잖아. 자, 여러분이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바로 이 주인공의 큰아버지네 동네를 학살하고 몰살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한국군이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 지훈이? 음,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가가지고, 일본인들이 막 다 죽여가지고, 어, 전에 일제강점기 때. 어, 가지고, 그거가 되게 화나가지고, 막, 그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음. 왜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짓을 왜 우리가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원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부끄럽다. 부끄럽다? 승훈이?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에 도움답시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이 조금 믿기지가 않고 너무 좋아도 저런 식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왜 그러면 한국군은 이랬냐고. 우리 한국군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야? 미군이 특별히 나빠가지고, 그렇게 막, 고엽제를 막 갖다 뿌리고, 막, 기관총을 갖다 쏘고, 막 그 주민들을 죽이고 막 그런 거야? 특별히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왜 그런 거야? 베트콩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베트콩이 숨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베트콩들이 실제로 숨어 있다가 뭐 한 거야? 우리 한국군을 공격. 기습 공격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군 여러분들 전후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베트콩 때문에 뭐 한 거야? 총 맞고 죽은 거야. 다리가 잘린 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겠어? 어? 아니, 여러분이 군인인데 여러분들 바로 전후 함께 고생하고 훈련받고 함께 그 뜨거운 나라에 가가지고 했던 그 친구가 총 맞고 죽었어. 여러분들 아유 총 맞고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겠어?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대로 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언제 뭐 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야? 저놈도 어디로 도망갔나? 당시 한국군이나 미군의 생각은 뭐냐면 이 베트남 주민들이 이 베트공들을 뭐 한 거야? 숨겨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뭐인 것처럼 주민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돌변해 갖고 베트공 돼 갖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군이나 이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뭐인지 주민인지 아니면 뭐인지 베트콩인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식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야?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결국은 그것들이 뭐 때문에 전쟁이라는 너무나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막 아무 데나 갖다 다 때리는 거야? 죽이니까 어? 뭐라고? 자기 국민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자기들 뭐 한 100명 죽었어. 한 200명 죽었어. 그럼 거기서 200명만 죽어야 되는 거고, 그 하마스라는 군사 세력만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막 병원을 폭격하고, 교회를 폭격하고 막 그러냐고, 학교를 폭격하고,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군이 나빠서 그런 거야? 준원이, 왜 이스라엘군이 그렇게 그러면서 막 수천 명을 죽이고 있는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베트남처럼 기습 어, 공격이 나올 수 있어? 어, 복수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마스 그 군대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학교에 숨어 있고, 병원에 숨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왜? 안전하니까. 거기가 있어야,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못할 거다. 아,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어? 아니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가 화났다는 거를 화풀이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병원을 폭격하냐? 어떻게 어린이들 다니는 학교를 폭격하냐? 이스라엘이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뭐가 숨어 하마스. 있기 때문에 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피하려고 했다. 안 피하지 않았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한 행위를 뭐 정당화하고 편들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뭐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게 마을을 막 이렇게 불 지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사실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필요까지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그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 가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상대방은 더 분노하고, 더 분노하니까 또 뭐해? 그걸 그대로 되갚아주고, 되갚아주니까 이쪽에서는 또 뭐하고? 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점점 파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럼 도대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공 하늘아래라는 이런 책이 사실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이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어. 왜? 우리 한국군이 무조건 잘한 거야. 우리 한국군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 베트남에 간 거야. 그리고 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베트남을 도와준 거야. 근데 우리 한국군이 가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이것뿐만 아니야.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국군이, 미군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그 공산당 간첩을 숨겼다는 이유로 그런 우리나라 주민들, 양민들을 우리 국군이, 미군이 학살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학살했어. 북한군도 똑같이 인민재판에 가고 학살하고, 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행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반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일을 자꾸 뭐해? 숨겨.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아예 숨겨. 드러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그냥 말하고 말아. 그리고 뭐 하지 않아? 사과하지 않아.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트남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베트남에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령비, 비석을 세워주고, 우리가 그들을 뭐 돕는 어떤 그런 피해 배상 활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하지만 올라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 왜? 자기 목숨 바쳐 싸운 곳이고, 적들인데 왜 적들한테 가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러냐. 적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결국 그건 자기들이 뭐 한 거야? 그리고 쏘고. 잘못한 게 돼버린 거잖아. 자기들은 목숨 바쳐가 싸우는데 그거를 잘못한 일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어이구야. 억울하지, 분하지, 화나지.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아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의 또 입장이 있는 거야. 하지만 아까 승훈이나 지훈이나 준훈이가 이 책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또 마음이 드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작품을 쓴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작품을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읽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걸 썼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다음 누구지? 지훈이 음, 진행하겠습니다. 음, 여기 중에서 사이공 하늘나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 뚜원, 여기 주인공의 큰할아버지 마을을 한국군이 전부 다 불 지르고 학살한 그 장면을, 그 일을 뚜원 여기 주인공이 본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이 일을 처음 알았을 때가 어느 책이랑 유튜브였는데 그거 모두 한국군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콩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이 베트남 사람 입장으로 이런 학살이 자행된 이런 에, 장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해주세요. 근데 저도 그동안 이제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가가지고 도왔다라는 식의 입장만 들으니까 우리가 뭔가 잘한 것만 같고 이제 뭐 베트남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해를 가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저도 보고 이제 좀 인상이 깊었어요.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뚜엔이 전갈에 물렸는데, 김수동, 죽을 뻔한 위기에서 김수동 병장이 운 좋게, 만나가지고 뚜엔을 살렸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얘가 편지를 뭐, 이렇게 훔쳤다가 내적 갈등? 편지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돌려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이 아이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참 얼마나 고민스럽고 많이 아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약 베트남 사람 1이었다면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그런 편에 들지 아니면은 북베트남이고 호찌민의 세력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 화상으로 받아들일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어, 자,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일단은 남베트남 정부 자체가 되게 부패하고 미군의 꼭두각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맞는데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모든 걸 다 받은 다음에 다 나누고 이런 게 되게 기초적인 그런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고 못 하든 똑같은 양을 받는 거니까 자기 입장으로 인간인지라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안 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파산을 하고는 망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경제 체제나 그런 게 훨씬 더 저에겐 잘 맞고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인이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님, 배송님 해주세요. 저였으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고, 그러고 또 뭐더라? 어쨌든 그 안전화학 약품으로 이제 숲을 없애는 걸 보고, 우리의 나라가 이제 뭐 망해간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남베트남의 그 대통령인가?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호치민 주석을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지금이야 그 뭐야 자유주의가 더 편하다는 걸 알지만 만약 베트남 사람이었을 때는 자유주의가 어떤지도 잘 몰랐을 거고 공산주의에 훨씬 더 익숙해졌을 거기에 공산주의를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준원 씨 생각과 비슷한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정보가 있고 공산주의가 이상은 뭐 그럴듯하나 뭐 물론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그 공산주의 이상에 대해서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아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실현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택하겠지만 만약에 그 베트남의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뭐 호치민이라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소탈하고 또 뭐 리더십도 있고 독립운동을 이끄는 그런 성공적인 지도자였던 데 비해서 남베트남의 어떤 그런 지도자는 아까 말했듯이 막 부패하고 무능하고 뭐 자기 이익만 챙기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면 당연히 그 당시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지도자의 매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호치민의 편을 더 드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방공 교육을 지금은 여러분들은 방공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쌤 때는 아주 철저한 그런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부분들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아니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좀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 지금도 이제 쌤도 역시 좀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거는 어, 경제 제도야, 경제. 그래서 공산주의와 맞서는 말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게 아니라 그냥 뭐야? 자본주의 아니면 뭐 시장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주의 뭐 이런 식으로의 경제제도라는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뭐 민주주의다 이런 말 쓰는 거는 북한도 뭐야 나라 이름 자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라는 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이다는 뜻이야. 그러면 북한도 나라의 주인은 북한 주민이야. 선거에서 뭐 뽑는다. 근데 그 선거가 과연 이제 얼마나 제대로 된 선거냐. 근데 비판세를 허용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그게 그 형식만 민주주의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네,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전제주의는 과거에 왕이나 이런 일부 귀족 이런 사람들이 지배자가 그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던 이런 전제주의 국가라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야? 민주주의. 근데 우리는 많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산주의는 전제주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이제 뭐야? 반대해 놓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패러다임은 맞지 않는 거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다만 이제 그동안에 그 보여줬던 소련이라던가 현재 중국이라던가 뭐 베트남도 지금 이제 개혁 개방을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공산주의 어떤 그런 일당 독재 어떤 그런 체제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고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 실현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 다만 공산주의를 뭐 한 거야? 지향한 거야. 공산주의는 상대적으로 뭘 지향하냐면 평등한 세상을 지향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자기 능력만큼 뭐하고 일하고 자기가 뭐한 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상이에요. 지훈이는 일을 잘해.
그래서 지훈이가 7개를 생산했어. 근데 지훈이는 솔로야. 그러다 보니까 2개만 필요해. 그럼 지훈이는 몇 개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7개 생산하고 2개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반면 준원이는 일을 잘 못해. 그래서 3개를 생산했어. 근데 준원이는 식구가 7명이야.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10개야. 그럼 준원이는 몇 개 가져가겠다는 거야? 3개 생산했고 몇 개 가져가겠다는 거야? 네. 10개 가져가겠다는 거야. 뭐 승훈이는 뭐 5개를 생산해. 근데 가족이 뭐 2명이야. 그래서 3개가 필요해. 그럼 3개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7개, 3개, 5개에서 앞에서 여기서 15개 생산했지. 근데 가져가는 건 2개, 10개, 3개에서 여기 15개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게 공산주의 이상이야, 이상. 자기 능력만큼이라고. 그럼 지훈이 입장에서, 지훈이 아까, 내가 나 2개만 가져갈 건데 내가 왜 7개나 생산해? 나도 2개만 생산할래.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근데 지훈이가 착하다면, 응? 공산주의 이상을 신봉한다면, 내가 능력 있어 7개 생산했지만 난 2개만 필요하고, 내가 생산한 거를 누가? 준원이가 많이 가져가니까 뭐하다? 기쁘다, 좋다. 어? 기쁘다,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공산주의가 잘 되겠지. 근데 아까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뭐야? 나 7개 생산했는데 내가 그럼 7개 다 가져가야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이건 뭐야? 아니,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자기가 뭐 한 만큼 이런 거. 일한 만큼 자기가 뭐 한다? 제가 한다. 요게 그래서 지훈이가 7개 생산했으면 몇 개? 일곱. 지훈이 7개 생산했으면 7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어? 응. 5개가 남겠지. 2개 쓰고 5개가 남겠지. 이해가? 네. 자기한테 필요한 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5개가 남는 거야. 그럼 5개가 또 저축한다는 얘기야. 자, 준원이는 3개가 생산했는데 10개가 10개가 필요해. 그럼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개? 일곱. 7개야. 승훈이는 5개 생산해서 뭐 2개가 남겠지. 네. 그러면 준원이는 7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갖고 지훈이나 승훈이한테 가서 뭐 해야 돼? 어?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 빌리는데 그냥 빌려? 이자 줘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자도 못 갚고 나중에는 준원이 같은 경우에 지훈이나 승훈이의 뭐 명령을 받는 뭐 노예가 되거나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원래 원래 자본주의는 이렇게 준원이가 파멸해야 돼. 파산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완벽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도 없고 이런 자본주의 국가도 없어. 지금은 그럼 국가에서 이 7개 생산했으면 세금을 걷어, 세금을. 그래서 누구에게? 준원이에게 몇 개를 나눠줘. 7개까지 다 나눠주진 않지만, 한 2개 두 개 정도 더 줘가지고, 준원이가 원래는 7개 있어야 되는데, 5개 갖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야. 음, 아? 네. 그래서 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야? 복지국가냐 아니냐가 아니야 갈라지는 거고, 지훈이가 5개씩 남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지훈이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고, 반면에 준원이는 뭐야? 엄청 가난한 사람 되고 해서 그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더라라는 얘기예요. 반면 이런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뭐 한 거야? 거의 없게 줄어들겠지. 근데 이제 이런 사회는 있어 본 적이 하나도 뭐 하다고? 없다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기에 지훈이 7개, 준호이 3개, 승훈이 5개였으면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국가에 이르기 전에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지훈이가 7개 생산했는데 몇 개 가져가고 지훈이, 준원이, 승훈이가 7개, 3개, 5개 생산해서 합하면 15개잖아. 네. 그럼 지훈이도 몇 개 가져가는 거야? 5개? 5개 가져간다는 거야. 준원이도 5개, 승훈이도 5개. 그럼 문제는 지훈이는 5개인데 아까 말한 대로 2개만 필요하니까 뭐야? 플러스 3, 3개가 남아. 준원이는 마이너스 2, 2개가 부족해. 승훈이는
플러스 뭐? 이 두 개가 남아. 맞아?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사회주의 국가에는 무조건 뭐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다섯 개도 나누지도 않아. 지훈이가 많이 생산했으면 좀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그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꿀 거냐라는 부분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다만 그 합의가 공평한가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뭐 언론사를 소유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그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또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쪽수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권력 있는 소수들을 오히려 몰아붙여가지고 투표나 이렇게 해서 다수였던 그런 사람들의 뜻으로 또 사회가 움직이기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그런 사회의 상황이나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점에서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생산하고 자기 능력껏 하는 어떤 그런 사회의 모델로 우리가 가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걷어서 좀 이렇게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야 그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익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걸 판단하려면 그동안 우리 역사는 우리 사회는 어떤 그 단계를 밟아왔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 자, 지훈이 다 한 거야? 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준원이었나? 마지막에 그 뚜엔이 결국에는 김수동 병장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뚜엔이라면 돌려줄 것 같습니까? 저도 뚜엔처럼 돌려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갈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이 편지의 주인은 김수동 병장이기 때문에 저였어도 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당연히 돌려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방금 말하신 것처럼 전갈이 있었는데 밀어가지고 살려면 생명의 은인이니까,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줄 것 같습니다. 네, 수은 씨 해주세요. 저는 한번 열어서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호기심에 이제 또 뭐, 누구의 편지지? 혹시 뭐 여동생인가? 누구의 편지지? 하고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냥 읽어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라도 처음에는 뭐 미운 마음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건 아니고 뭐 특히 이제 그 사람은 비록 한국군에 속하고 그렇긴 했지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거고 그 개인을 미워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그 전에 그 뚜엔이 참다 참다 결국에는 김수동 병장에게 아저씨도 할아버지랑 할머니 집에 불을 태웠냐라 물어봤는데 여러분이랑 물어볼 것 같습니까? 저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어보기 전까지 계속 궁금했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바로 샛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음, 저도 똑같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음,
네, 승우 씨 해주세요.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물어봤다가 이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제 또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오히려 폭격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비위가 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이상 여기서 농사일이나 치료 같은 거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계속 궁금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답이 나왔을 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궁금한 것보다는 확인하고 어떤 뭐 푸는 것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제일 마지막 쪽 보겠습니다. 168쪽. 자, 168쪽에 그 마지막 게 두 문장 누가 읽어볼까? 저요. 음, 어, 마지막 줄 두 번째요. 168쪽 마지막 문장. 무엇보다도 뭔데 큰형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아, 쿠엔 형은 잘 있는 걸까? 전쟁이 얼른 끝나 형이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조금 뒤 다시 사방이 조용해졌다. 또한은 김수동 병장이 준 망원경을 눈에 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헬리콥터들이 지나갔냐는 듯이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다. 망원경 속에 보이는 하늘은 더더욱 그랬다. 왜 이렇게 끝냈을까? 이 저자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다. 망원경 속에 보이는 하늘은 더더욱 그랬다. 이렇게 끝낸 이유가 뭘까? 이름이 지훈이. 사이고 하늘 아래니까 어? 하늘 음, 하늘이 되게 우리가 아래 있다는 거를 사이고 하늘 아래 있다는 보여주려고 일부러 음. 넣은 게 아닐까요? 제목과 연결시켜서 네. 준원이, 오, 전 잘 모르겠어요. 승훈이. 저는 쿠엔 형이 만약에 죽었으면 이제 하늘에 또 가야 되니까 갈 길에 뭔가 멀어 보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음. 자, 여기 163쪽 잠깐 보겠습니다. 163쪽 마지막 문단. 지훈이 읽어볼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올 때 내 동생한테도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러 간다고 했고, 여기 도착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러 했지. 그런데 베트남을 떠나면서 생각하니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하고 가는 건지 착잡하기만 하고 더구나 너희가 한국군을 원망하고 증오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편지와 선물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거기까지. 자, 준원이 마지막 줄부터. 마지막 줄. 여기 164쪽. 마지막 줄이요? 음. 누엔가이가 씩씩하게 자라길 그리고 전쟁이 어서 끝나 너희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 김수동 군인이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진 이 편지를 읽으라고 한 이유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저자, 이 작가의 마음이, 이 작가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 아닌가. 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러 간 줄 알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도대체 왜 우리 한국군은 거기 간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군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기를,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되기를. 근데 이제 그들의 뜻이 자유주의를 아까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를 택할 건지, 공산주의를 택할 건지도 그건 그들이 결정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저자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어, 공산주의를 택해도 그들이 택한 거니까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공산주의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 얼마나 그걸 택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산주의를 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나 달라지는데
이 저자는 어쨌든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저자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인 건가?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입장을 갖는 거고, 마지막에 하늘 유난히 파랗고 하늘이 높아 보였다라는 이야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봐. 이 아이가 그동안 마음이 아주 복잡했잖아. 괴로움이 많았잖아. 근데 이 김수동 아저씨의 뭘 편지를 읽고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야. 그 마음이 그 정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거야. 그리고 본 하늘이 푸르렀다는 거는 이 하늘은 결국 누구의 마음? 김수동? 김수동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 이 아, 누구예요? 뚜원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김수동 아저씨의 바람처럼 이 푸른 하늘은 바로 이렇게 그 푸른 하늘이 주는 이미지가 슬픔이야? 왜요? 푸른 하늘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평화? 뭐라고? 평화요? 평화로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좋음. 그래서 푸른 하늘에는 바로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푸른 하늘이라는 걸로 이렇게 대신 표현하고 있지 않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420 하늘 아래라고 되는데 420은 어디? 배경 호찜. 헐지민 씨. 옛날에 그 이름이 사이공이었어. 거기가 남부의 남베트남의 수도가 사이공이었어. 근데 거기를 이제 통일이 되면서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뭐 한 거야? 기념해서 붙인 거지. 호치민 씨가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이공 하늘 아래라는 책을 함께 봐서 베트남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주에는 책이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이라는 책이야. 어린이를 위한 세계 세계 의학 여행. 그 의학이 뭐야? 그 의학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되기 위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학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의술이 중요하긴 한데 그 의학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발달해 왔나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